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뭐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설명도 좀 드렸었고 이래저래 좀 많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저희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질문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LG 디스플레이를 장기 투자하신 분에 대한 사연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나는 LG 디스플레이 10년을 투자를 했다. 10년을 투자를 했는데 사실 아직도 손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올라가지 못하냐? 이런 것도 좀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매수가, 비중,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추가해주시면 체험 또한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VIP 체험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저희는 영업사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LG 디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투자하신 분인데 LG 이 OLED 업종에서 이제 종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OLED 업종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는 이랬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2만원에 와서 사고, 2만원에 오면 사고, 3만원이나 3만 5천원 가면 팔면 됐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 LG 디플을 매매하는 방식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완전히 좀 많이 달라졌다. 완전히 좀 많이 달라지고, 내가 2만원에 샀다가 아직도 2만원, 2만 2천원, 높게 사면 2만 5천원까지도 샀는데, 아직도 손실이 아직도 크다. 왜 도대체 이 코로나 사태의 실수를 받아주지 못하냐. 코로나 사태 이후 실수를 받아주지도 못하고 주가 맨날 빠지기만 하느냐. 일단은 첫 번째로, LG 디플이 올라가준 이유가 LCD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단발성으로 올라가준 거예요. 단발성으로. 예.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때 굉장히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예. 코로나 사태 LCD 가격 올라갔다. 수요 올라가주니까. 그러니까 주가도 빵. 왜? 매출과 영업이익 올라가주니까. 단순하게 기업의 가치를 단발적으로 일단 뻥튀기를 딱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럼 왜 빠지냐? LCD 가격 빠져서 해주는 거 아니냐? OLED 사업부문, 중소형 OLED 시장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가주고 있지 않냐? 등등 말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중소형 OLED 시장은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점유율 늘려나가는 시기이죠. 여기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대형 OLED 시장은 좀 자리를 잘 잡고 있지만, 이 LCD 패널 가격이 하락하면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기업이 LG 디플이에요. 삼성 디플은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잖아요. 그죠? 예. 두 번째 이유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셋. 그리고 해외 전환 사채 물량이 좀 꽤 큽니다. 이게 수천억 원, 8천억 원 정도 되는 물량인데, 이 물량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2만 5천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전환사채 물량이 나와줄 거라는 이 우려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LG 디플 과거부터 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치르던 종목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LCD 가격의 등락폭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1차원적으로 기업이 움직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일정 가격 밴드 위로 올라가지고 있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붙어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중장기 투자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의 관점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성장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LG 디플이 지금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서 OLED 시장에서 중국에서도 밀렸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한국이 이제 2위로 밀렸어요.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술 간의 초격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 간의 초격차라고 있는데, 이 초격차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기술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술력이 상황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에 가져와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중국은 또 카피하는 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기술력의 초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위 자리를 벌써 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성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다른 타 섹터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하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되려 중기 스윙 투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17,000원 이하 밴드에서는 뭐 내가 17,000원에서 샀어. 그러면 뭐 2만원, 뭐 22,500원 가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기 스윙을 하는 거죠. 사고 팔고씩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게 합리적이지, 중장기 투자로 꾸준히 우상향을 기대를 하는 그 방향성은 사실 LG 디플에서는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22 물량 나와줄 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환사채 물량 나와줄게 수천억 원에다가 1위에서 2위로 밀리고, 이제 LCD 패널 가격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의존도가 좀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중소형 OLED 시장에서의 이런 기술력의 추격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 기술력이 좁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성장 가치를 찾는 건 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보다는 좀 스윙식의 매매로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LG 디플을 10년 동안 투자하신 분에 대한 얘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허브인제TV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이디로 추가하셔야 돼요. 친구 추가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해 주신 다음에 HERB2019 누르시면 저희 친구 추가 완전히 완료가 되십니다. 그리고 친구 추가 완료되시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VIP 체험 또한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성함하고 연락처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영업사원이 없어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허브인제TV가 어떤 회사인지만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